자, 이번 시간에 이제 비열과 열팽창 보게 될 건데 핵심 키워드 봅시다. 열량이 뭔지, 비열이 뭔지, 열팽창이 뭔지, 바이메탈이 뭔지 요 네 개 한번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핵심 키워드들에 대한 용어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시험 때 되면 요 핵심 키워드들만 쭉 보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열 봅시다. 비열.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어떤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의 1kg에 해당되는 그 질량을 온도 1도씨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용어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온도 차이에 이동하는 열의 양, 열의 양이야. 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다시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 열의 양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줄퍼 킬로그램 도씨 혹은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씨를 사용을 한다. 줄을 사용해도 되고 킬로칼로리를 사용해도 되고 킬로칼로리를 쓰니까 그냥 칼로리로 해도 되겠지. 그렇게 쓴다.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거야. 여기 쇠로 된 요 물질의 요 물질 1kg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랑 요 물체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물체, 얘랑 서로 다른 물체인데 구성하는 물질이 다른 물체인데 얘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 다르겠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자체가 다르고 물질이 다르고 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열량, 비열은 다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알루미늄을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다르고 알루미늄 다르면 구리도 다를 거고 유리도 다를 거고 철도 다르겠지. 이렇게 비열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 물체마다 비열은 다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나중에 2학년 때 배우겠지만 요 비열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특성 뭐 예를 들면 용해도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러한 녹는 점, 끓는 점, 그 다음에 비열 이런 것들이 다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쇠는 같은 비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알루미늄은 같은 비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돼.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을 이거 뭔지 몰라. 이 물질 뭔지를 모르겠는데 얘 비열 측정을 해보면 이건 물질마다 물질의 특성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그 비열 구할 수만 있으면 이게 어떠한 물질인지 알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 색이 똑같고 생김새가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물체가 있어. 얘 비열 측정하고 얘 비열 측정했어. 그 측정한 비열 값이 다르다 하면 얘는 외관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물질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비열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 물질의 특성이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지금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열과 온도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 간단하게 비열을 알아보는 요 부분을 보게 되면 물 1kg하고 콩 1kg을 가지고 자, 물 1kg, 콩기름 1kg 질량이 같아. 얘를 1도씨를 높여보려고 해. 1도씨 높이고 얘도 1도씨를 높이려고 했더니 물은 이렇게 불이 두 개야. 여기 콩기름은 불이 하나야.
결국에는 열량이 얘가 더 많다라는 거야. 요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불 두 개, 불 하나는 불 두 개가 열량이 더 많겠지. 똑같이 1kg인데도 불구하고 1도씨 높이려고 하면 얘는 물은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고 콩기름은 물에 비해서 더 적은 열량을 주어도 1도씨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열량이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비열이 누가 더 크다? 물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비열이 크다? 그러면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볼 거야. 질량이 같은 물질, 콩기름하고 물 같은 1kg을 가지고 열량을 가해줄 거야. 같은 열량을. 여기는 지금 다른 열량을 가해줬는데 이번엔 불 하나로 같이 열을 가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봐봐. 시간에 따라서 온도는 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어. 그에 반해서 콩기름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같은 열량을 줬었을 때 물은 온도가 적게 올라가고 콩기름은 더 높은 온도. 더 많은 시간 줘볼까? 똑같아. 여기서도 콩기름은 이만큼. 어때? 온도 차이가 나지. 같은 열량을 줬더니 물의 온도는 적게 올라가고 콩기름은 많이 올라가게 됐다. 즉 비열이 큰 애가 물이라고 했어. 비열이 큰 애는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거.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둬야 돼.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1도씨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고 이제 같은 열량을 가해줬다? 그러면 비열이 큰 아이는 뭐야? 온도가 적게 올라간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됐니? 유진아? 이해 안 돼? 시연이는? 돼? 서진이는? 자, 유진아, 여기는 1도씨 올리려고 하는데 불 두 개로 가열을 해야 되고 여기는 불 한 개로 가열을 해 1도씨로 올라간다고. 왜 같은 1kg인데 왜 얘는 1도씨에 올리는데 불 두 개를 써야 되고 여기는 왜 불 하나를 써야 돼?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1도씨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건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는 같은 양의 열을 가해줄 거야. 열을 같은 양을 가해줘. 콩기름도 쉽게 말하면 물도 하나의 불로, 콩기름도 하나의 불로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누가 더 높게 올라간다고? 콩기름이 더 올라간다고. 얘는 온도가 적게 올라간다. 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거 이해돼?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가 적어. 비열이 작다?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똑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비열이 크다?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얘는 많은 열량이 필요하고 비열이 작다? 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적은 양의 열량을 가해줘도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비열은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물의 경우에 비열이 1kcal/kg 도시야. 그에 반해서 우리 딱딱한 철은 0.11이야. 구리는 0.09, 모래 0.19, 알루미늄 0.21, 콩기름 0.47. 물의 비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물의 비열이 크다.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물질은 비열이 좀 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되게 작아.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 바다 가면은 한여름에 바다 가면 모래를 이렇게 밟으면 맨발로 이렇게 걷지. 근데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밟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돼? 바닷물로 들어가 봐. 바닷물은 그러면 그에 반해서
모래에 비해서는 조금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러니까 뜨겁지가 않다 그렇게. 근데 모래로 나가봐. 밟고 있을 정도는 되겠지. 뭐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뜨거워. 그러면 물로 들어가면 시원해. 이게 왜 그래? 똑같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래는 뜨겁고 물은 시원한 이유는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열량이 가해져도 온도가 누가 많이 올라가? 모래는 많이 올라가고 물은 온도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물의 비열이 크다. 그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우리 사람의 70%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지. 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온동물이라고 해. 정온동물 혹은 항온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변온동물이라고 하는 변온동물.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얘 온도도 낮아져서 몸을 정지를 하지.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활동을 하고. 이게 이제 변온동물인데 사람의 경우에는 정온동물, 항온동물 항상 일정하게 37도씨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우리가 40도 이상 그런 지난번에 선생님이 저기를 갔어. 찜질방 갔어. 찜질방에 갔어. 찜질방 가면 그 막 굉장히 높은 온도로 그렇게 이루어진 방들이 있잖아. 거기 들어가면 선생님 온도가 42도, 43도까지 올라갈까? 아니지. 38도 이렇게 조금 넘어가고 땀으로 이제 계속 배출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외부 온도가 그렇게 극한으로 올라가더라도 우리의 몸은 항상 일정하게 37도씨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될 거고. 오늘 같은 날 밖에서 시온이가 20분 놀았다고 합시다. 2시간 놀이터에서. 그러면 시온이 온도가 체온이 35도, 33도 이렇게 낮아질까? 바깥에 오늘 마이너스니까. 아니지. 우리 몸도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이제 정온동물, 항온동물이라고 했을 때 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외부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일정하게 체온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체온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가 1도, 2도만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너무 힘들어. 잘못하면 40도 이상 넘어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몸의 일부분인 단백질, 뇌의 단백질이 변성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뭐 언어나 아니면 생각하는 거나 사고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쉽게 우리 말하는 바보가 될 수도 있어.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그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그렇게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되겠고,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와 연교차가 작다라는 거야. 해안 지방이라는 건 뭐니? 바닷가를 얘기를 하는 거지. 내륙은 어디야? 이런 세종 같이 안에 있는 바다가 접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 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뭐야? 바닷가야. 그러니까 물 옆에 있지. 물은 어때? 비열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온도 변화가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지금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적다. 일교차는 뭐야?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차를 일교차. 그거를 이제 1년 단위로 봤었을 때 연교차라고 하는 거야. 한여름이 가장 온도가 높을 거고 겨울이 가장 낮을 거니까 이런 연교차. 하루 중에 새벽이 가장 온도가 낮을 거고 뭐 2시경이 가장 온도가 높은 그 하루 중에 덥고 차가울 때 그 차이를 일교차. 요게 이제 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적어. 왜?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크지 않는 반면에 내륙 지방 이런 세종시나 제천이나 뭐 충북 뭐 그쪽은 뭐야?
물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열이 작아. 비열이 작다. 온도가 확 올라갔다. 온도가 확 내려갔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 물의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더 있어.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야. 물의 비열에 의한 해류풍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류풍이 뭐야? 해풍은 자, 이거 잘 한 번만 보면 될 거야. 해풍, 육풍 얘기를 하는 거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느냐를 갖다 놓은 건데, 자, 서진아, 우리가 북풍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북풍이 불 겁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해 표시를 이렇게 하지. 위에가 뭐니? 북쪽이지.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란 말이야. 북풍이다라고 하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 게 북풍일까?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러오는 걸 북풍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불면 북서풍이라고 하든지 서북풍이라고 하든지, 북풍이다라고 하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할 거고, 동풍이라고 하면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불어오는 방향을 동풍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해풍은 뭐가 되겠어, 유진아?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게 해풍이겠지.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나가는 게 육풍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비열 때문에 밤 낮에 바람의 부는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게 요 해류풍이 될 거야. 요거는 지금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거 우리 3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지금 들으면 이해될 거야. 시원히 좀 깨고 정신 차리고 지금 잘 들어둬야 돼.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공기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압은 우리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단위 면적, 기압이라고 하면 이만큼 1제곱미터의 면적을 공기가 누르는 힘을 우린 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공기는 지금 여기에 계속 공기 입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공기가 이렇게도 밀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밀을 수도 있지. 모든 방향에서 공기 입자가 누르고 있는 그 힘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대기압 줄여서 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대기지, 여기 이 부분이 대기지. 여기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대기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지표부터 여기 1000km까지가 우리 기권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기권. 그 외에는 이제 우주라고 보면 돼. 여기에 뭐야? 공기 입자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건데, 자, 여기에서는 여기가 지구야. 지구라고 봤었을 때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우린 그걸 중력이라고 할 거라고, 혹은 뭐 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당기지. 지구 중심 방향에서 끌어당겨 물체를.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어디로 떨어져? 밑으로 떨어진다고. 왜? 중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이 공기 중에도 뭐가 있어? 이 대기에도 뭐가 있어? 공기 입자들이 있을 거라고. 공기 입자들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이 지표 근처에는 공기 입자들이 굉장히 많고, 위로 갈수록 중력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공기 입자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됐니? 중력 때문에 여기 밑에 5km, 10km 있는 부분에 공기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져 있어. 여기는 굉장히 뜨문뜨문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산에, 높은 산에, 히말라야 산 같은 곳에
등반을 하게 되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뭐 쓰고 올라가? 산소 마스크 쓰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높으면 뭐가 없어.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쉬기 힘드니까 그 산소 마스크를 쓴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게 중력 때문에 이런 공기들도 밑에 몰려져 있어.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많잖아.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기압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긴 공기가 많으면 누르는 힘이 세겠지. 맞아? 누르는 힘이 세? 그걸 뭐야? 기압이 높다.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적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공기가 누르는 힘이 공기들이 많으면 세겠지. 누르는 힘이 크겠지. 고기압. 여기는 누르는 공기들이 누를 공기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기압이 낮다라는 거야.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 수평 방향으로 여기에 많은 공기들이 있어. 고기압이고 여기는 저기압이에요. 공기가 별로 없어. 그러면 자 선생님이 여기서 방귀를 뽕 하고 끼면 조금 있다가 이 방귀 냄새가 어디로 가? 시온이한테까지 갈 거라고. 먼저 유지한테 가고 시온이한테 갈 거라고. 왜? 여기 부분에 고농도로 선생님이 냄새를 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입자가 공기 중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될 거라고. 이게 이제 우리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만한 유리 수조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한쪽에서 잉크를 딱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처음에 잉크가 떨어지는 부분이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 섞지 않더라도 이렇게 섞지 않더라도 전체가 잉크 색깔로 변하게 될 거야. 이게 확산이거든. 입자는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는 공기 입자가 많고 여기는 공기 입자가 적어. 고기압이고 저기압이고. 그러면 공기가 입자가 많은 곳에서 어떻게?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이렇게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입자가. 그게 뭐야? 바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비열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 낮이 되면 낮에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 어디가 좀 더 뜨거워지냐라는 거야. 자, 지금 낮이야. 여기 태양이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비열이 물이 크다라고 했지.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여기는 육지는 비열이 작으니까 빨리 데펴진다고. 여기가 온도가 빨리 데펴지게 될 거야. 여기는 천천히 데펴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빨리 데펴져. 그러면 얘는 여기 있던 공기 덩어리들은 뜨거우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활발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밀도가 작아지니까 가벼워지니까 공기가 어디로 이동해?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쪽으로 공기가 많이 이동할 거야. 그럼 여기는 공기가 없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저기압이 되겠지. 맞아? 여기는 육지에 비해서 차갑다. 공기의 밀도가 크니까 어디에 있겠어? 공기가 이쪽에 몰려 있을 거라. 그치? 그럼 여기는 뭐야? 고기압이야. 그러면 여기는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어디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을 하겠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바다에서 육지 쪽,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해풍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언제? 낮에. 이거 이해됐지? 자, 이번에는 밤이 됐어. 그러면 육지하고 바다하고 둘 다 뜨거워진 상태야. 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식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육지는 비열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온도 변화가 빨라. 똑같이 얘가 30도였다라고 했었을 때 1시간 지나면 얘는 25도까지 온도가 낮아지고 얘는 29도밖에 안 낮아. 이거 이해돼? 얘는 천천히 식어. 비열이 크니까 물은. 얘는 빨리 식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이 돼서 식었어. 얘는 아직 28도인데 얘는 20도야.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어디에 있겠어? 공기가 공중에 떠 있을 거라고. 여기에 많이 몰려 있을 거고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낮은 쪽으로 온도가 기체가 이동을 할 거니까 이쪽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이 될 거야. 여기는 공기가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되겠지.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한다며 공기가.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육지에서 어디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육풍이 불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거 3학년 거야. 지금 이거 이해되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야.
자, 이렇게 낮에는 햇볕이 비치게 되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불고 밤에는 식어가니까 빨리 식는 이쪽이 고기압이어서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불게 된다라는 거야.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물의 비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야. 요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 우리 여기 교재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됐니? 어렵지 않지? 요거만 나왔어. 그냥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크고 연교차가 작다. 그 다음에 요거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굉장히 고급지고 그러한 조금 학교에서 예를 들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혹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까지도 생각을 했었을 때 요 비열의 차이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리고 비열이 크다, 작다. 여기 보면 비열 열량, 질량, 온도 변화의 관계 요거 요 단원에서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비열은 열량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눠준 값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라고 했으니까 좌변 우변의 질량 온도 변화 곱해주면 얘는 없어지겠지. 그러면 오른쪽에 뭐만 남아? 열량만 남을 거고 이쪽에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비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요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될 거야. 비열을 구하는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될 건데 비열은 우리가 기호로 C라고 표시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질량은 M으로 표시를 하고 온도 변화는 T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T 앞에 뭘 붙여? 델타라고 하는 것을 붙여. 델타 T는 뭐야? 델타는 온도 변화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비열 C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열량을 대문자 Q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좌변 우변에 M하고 델타 T를 곱해주면 뭐만 남아?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 다음 델타 T 요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열량을 구하는 공식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지. Q는 CMT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베큐 좋아하니? 바베큐가 소고기, 돼지고기로 바베큐를 할 수도 있지만 뭘로도 만들 수 있어. 닭고기로도 바베큐를 할 수 있지. 자, 그걸 외우는 거 선생님이 알려줄게. 바비큐는 Q는 뭘로 하면 맛있을까? 씨암탉이라고 너희 들어봤니? 씨암탉? 씨암탉이 뭐니? 씨암탉. 알 낳는 닭. 알 낳는 닭은 어때? 알을 낳아야 되니까 포동포동하게 많이 먹인다고. 그렇게 영양가를 풍부하게 제공을 해줘야 알을 잘 낳거든. 암탉이 알을 낳을 때 매일 낳지 않아. 하루씩 걸러서 낳을 수도 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매일 알을 못 낳아. 실제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더라도 365일 다 낳을 수가 없어. 막 300개? 300번? 그렇게 낳을 수도 있고 영양이 좋다 하더라도 걸러서 낳아. 그러니까 씨암탉은 어떻게 되겠어? 알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지방 공급원이기 때문에 잘 먹였다고. 그 씨암탉을 이제 누가 사위가 오면 잡아서 줄 정도로 귀하게 사위를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었을 때 이 씨암탉이 굉장히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으니까 그걸로 바베큐를 만들면 훨씬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바베큐는 씨암탉으로 만들면 맛있다라는 걸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게 외우는 팁이야. 바베큐는 뭐? 씨암탉. Q. 바베큐는 C M T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왜?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요거 이제 변형을 하면 얘와 얘 변형하면 요것도 나오겠지. C는 B열은 MT 분의 Q 요거까지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 열량 구하는 B열 구하는 공식. 자 여기 보면 여기 온도가 여기 생략은 됐지만 델타 T야. 온도 변화. 나중에 문제를 이 열량을 구하냐 혹은 이 B열을 구하냐 질량을 구하냐 온도 변화가 몇 도냐 요 문제가 여러 개로 나올 수가 있어. 얘 구하라고 나오게 될 거야. 요거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탐구에서는 여러 가지 액체 B열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질량이 같은 두 액체를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동일한 금속 비커에다가 물 100g하고 콩기름 100g을 각각 이렇게 집어넣어놨어. 그 다음에 똑같은 가열 장치 위에다 올려놓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무선 온도 센서, 온도계를 여기다 이렇게 띄워놓게 되고 무선이야, 무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돼? 센서 분석 앱을 통해서 여기 가열을 동시에 하겠지. 같은 기계니까. 똑같은 열량을 가해 줄 거야. 그랬을 때 요 물하고 콩기름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분석 앱 통해서 온도 변화 그래프를 확인하게 된다. 당연히 가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항상 화상 조심을 해야 되겠지. 보호 장갑을 끼고 그리고 여러 실험복, 보호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자, 결과 봅시다. 결과만 보면 똑같이 실온해 놓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둘 다 26.3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1분 후에는 물의 온도는 30.7도, 콩기름의 온도는 35.3도, 2분 후에는 35.1, 44, 3분 쭉 해보니까 물의 온도도 올라가고 콩기름의 온도도 올라가는데 딱 보면 콩기름의 온도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걸 갖다가 놓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시작이 0에서부터 시작 안 했지. 왜? 26.3도니까 자, 물 26.3도, 30.7, 1 시간에 따라 자, 가로축 시간 분이야. 1분, 2분, 3분, 4분 다 점 찍고 콩기름도 점 찍고 온도 세로축 온도 20, 30, 40, 50 요거 다 표시 다 해줘야 돼. 나중에 표 그린다라고 학교에서 표 그린다고 하면 가로축에는 1, 2, 3, 4, 5 시간 분입니다. 그리고 0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온도입니다. 20, 30, 40, 80 요거 수치 다 기입을 해둬야 돼. 이거 하나라도 빠지거나 온도를 적지 않다거나 숫자를 뺀다라고 하면 다 감점 요소가 된다 하니까 요 내용 다 적어주고 쭉 그 선 이어주면 자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콩기름의 온도 변화가 훨씬 더 크고 물의 온도 변화는 적다라는 거. 기울기가 얘가 더 크고 이 기울기가 작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만 얘기를 하면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어. 1분, 2분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더니 콩기름이 물보다 어때? 온도 변화가 더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거 유진아 누구의 비열이 크다? 물의 비열이 더 크기 때문에 물의 온도 변화는 적다. 얘는 콩기름은 물에 비해서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야. 누가 비열이 크다? 물이 비열이 크다. 콩기름의 비열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걸린 가열 시간은 자 봅시다. 40도까지 올렸다라고 봅시다. 콩기름은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 걸리니? 한 1분 50초 정도 1분 30초 정도 걸리네. 자, 물은 40도까지 올려가는데 3분 걸려. 같은 온도까지 높이는데 걸린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렸어? 물이 더 오래 걸렸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콩기름은 1분 30초 걸렸고 물은 3분 걸렸어. 40도까지 올리는데. 자, 40도까지 같은 온도까지 자 40도라고 합시다. 40도씨까지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물이 콩기름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왜?
3분 동안 가열을 했으니까 똑같은 가열 장치이지만 얘는 콩기름은 40도까지 1분 30초만 가열을 했어. 얘는 40도까지 올리는데 3분 가열을 했어. 그러면 누가 3분 동안 가열을 한 게 열량이 더 많겠지. 같은 온도까지 높이는데 누가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게 비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같은 시간 동안 물과 콩기름이 받는 열량은 어떨까? 서진아? 누가 열량이 더 크니? 콩기름. 유진아, 콩기름 같은 시간 동안 물과 콩기름이 받는 열량 누가 더 커? 콩기름. 시원아? 같은 시간 동안 물과 콩기름이 받는 열량은 누가 더 커? 콩기름. 열량이야. 지금 어떻게 됐니? 같은 가열 장치에 똑같이 올려놓고 가열을 했어. 그러면 콩기름이 열을 더 많이 받았을까? 물이 열의 양이 더 많이 받았을까? 같겠지. 같은 플레이트에서 이렇게 똑같이 가열을 했어. 같이 가열을 했으면 물이 받은 열량, 콩기름이 받은 열량 같겠지? 맞잖아. 열량은 같다 라는 거야. 이해됐니? 같은 핫플레이트 위에서 같이 가열했잖아. 따로 가열을 여기는 뭐 강한 불로 여기는 약한 불로 가열을 한 게 아니라 같은 플레이트 핫플레이트 위에서 똑같이 가열을 했기 때문에 열량은 같아. 맞아? 유진아 맞아? 열량은 같아. 같은 열량을 줬는데 물의 온도 변화는 콩기름의 온도 변화보다 어때? 물의 온도 변화는 작다. 그치? 물의 온도 변화는 작지. 콩기름의 온도 변화는 컸고. 자, 질량이 같은 물질에 둘 다 100g씩이었어. 질량이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물이 비열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온도 변화가 어떻다? 작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돼? 네,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 오늘 이거 꼭 알아가야 돼.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거야. 자, 물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콩기름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보다 자, 요거네. 물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콩기름의 온도를 1도씨 필요한 열량, 누가 더 열량이 더 커야 돼? 같은 1도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지. 열량보다 물의 열량이 더 줘야 되겠지. 비열이 크니까. 똑같은 온도를 1도 높이려고 하면 얘는 물은 비열이 크니까 더 많은 열량을 줘야 1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콩기름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질량이 같은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더 많은 열량을 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에. 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질량을 같게 하고 같은 열량, 질량이 같고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로부터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까닭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뭐니? 자, 보면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르므로, 녹는 점이 물질마다 다르므로, 열 팽창 정도가 물질마다 다르므로,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므로, 요거 다 맞는 얘기야. 얘도. 요거 문제하고 상관없이 보면 2, 3, 4, 5번이 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요거를 봐야 돼. 질량이 같게 하고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로부터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까닭은 물질마다 비열이 다 다른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 2, 3, 4, 5번도 2, 3, 4 같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 될 거야. 그런데
요 위에서 원하는 답은 1번. 비열은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나머지도 다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 비열은 물질마다 다 다르다. 자, 이 탐구에서 물과 콩기름을 같은 가열 장치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하는 까닭 뭐야? 공급해주는 열량을 같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 열량을 같게 하기 위해서, 같은 열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물과 콩기름에 가하는 열량을 같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열량이 같게 맞춰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A라고 하는 이 핫플레이트와 B라고 하는 핫플레이트에 각각 따로 놓고 이렇게 실험을 해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핫플레이트 온도 맞춰주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두 개 같은 회사의 제품, 동일한 제품이다라고 해도 이 제품마다 뭐가 있어?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가 있어. 결국엔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어때? 하나의 핫플레이트로 하는 게 똑같은 열량이 공급이 되겠지.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질량이 같은 물질을 같은 온도. 자, 1kg 물하고 콩기름 1도씨 높이려고 하면 비열이 큰 물은 더 많은 열량을 이렇게 가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 질량이 같은 물질, 이번엔 질량을 같았어. 그런데 같은 열량을 가해줬더니 비열이 작은 콩기름은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 되고 비열이 큰 물은 온도가 낮게 올라간다.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 이해됐지? 이 비열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크고 작고를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열들을 우리가 어디에다 활용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먼저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하는 예 봅시다. 비열이 큰 물질.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변하지 않는 물을 냉각수, 찜질팩, 난방용 보일러 등에 이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긴 찜질팩 아니?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 집어넣고 여기 입구를 막아서 그 뜨거운 물로 이제 찜질을 한다거나 여기 찬물이랑 얼음 집어넣고 입구 막아가지고 냉찜질할 때 물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왜? 비열이 크니까 물은 금방 식고 금방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차가운 물 집어넣거나 뜨거운 물 오랫동안 온도를 유지를 하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찜질팩을 사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혹은 큰 발전소에서 그 엔진을 혹은 터빈을 식히는데 물을 쓰게 될 거야. 그 냉각수 물을 이용하는 것도 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난방용으로 돌리는 그 보일러 안쪽에도 뭐가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열이 큰 물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 뜨거운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되는 음식을 요리할 때 비열이 큰 뚝배기를 사용한다. 즉 국밥 먹을 때 국밥을 일반적인 많이 우리 쓰고 있는 플라스틱 그릇이나 아니면 스텐 그릇에다가 스텐으로 된 그릇에다 사기로 된 그릇에다가 주게 되면 금방 식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밥은 끝까지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으니까 뚝배기에다가 만들어서 요리가 돼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끝까지도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비열을 크게 활용하는 예가 될 거고, 반대로 이번에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하는 예가 보면 그거 있지. 라면 끓여 먹을 때 뚝배기에다 끓이면 다 불어. 물이 한참 끓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그럴 때 어디다 끓이면 빨리 끓일 수가 있어? 양은 냄비 있지. 양은 냄비에다가 끓이면 빠른 시간 내에 라면을 끓일 수가 있어.
그러면 라면 같은 거 시간 지나면 불잖아. 그러니까 이 라면 요리 같은 거는 양은 냄비 같은 것에 열 전도율이 작은, 그렇게 온도가 비열이 작아서 빠르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양은 냄비에다가 조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음식을 빠르게 조리하고 싶을 때 같은 거야. 비열이 작은 금속으로 만든 프라이팬을 사용을 한다. 혹은 알루미늄 냄비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고, 난방용 온수관은 비열이 작은 물질로 만들어 따뜻한 물이 지나가면 열을 빠르게 전달한다. 자, 여기에 비열이 큰 난방용 보일러에 물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물이 통과를 했었을 때 물을 가두는 관은 구리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 비열이 작아. 그래서 온수가 뜨겁다라고 하면 그거를 잘 어떻게 그 온도를 어디 바닥까지 잘 전달해주는 비열이 작은 애들로 이 온수관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바닥 나중에 보면 거기 온수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 거기 위를 이제 콘크리트로 막아놓는데, 그 온수관을 많이 쓰는 게 동파이프라고 해서 구리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해. 그게 비열이 작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열을 잘 전도를 해주니까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 공기도 이렇게 같이 따뜻하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구리는 비싸. 그러면 그거를 좀 효율이 떨어지는 호스로 예전엔 많이 썼다고. 호스로 쓰게 되면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걸 많이 썼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식이 일어나고 중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는데, 이렇게 비열이 작은 구리관, 동관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열을 빠르게 전달한다. 왜?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1번, 2번,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맞네. 여기 또 뭐 들어갈 수 있어? 줄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열은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마다 고유한 값, 그렇지. 비열값, 비열의 수치는 물질마다 다 다르다. 물질의 특성이다. 질량이 같은 물질을 가열하면 비열이 큰 물질의 온도 변화는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가 작다. 틀렸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표는 여러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1kg에 10kcal의 열량을 가했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다. 그 얘기는 뭐야? 비열이 작은 애. 비열이 작은 애가 같은 열량을 가해줬었을 때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열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니? 0.11 처리되겠습니다.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처리될 거고,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을 고르라고 하면 누굴 고르면 돼? 물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크다. 바다에 가까운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은 것은 뭐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열된 기계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로 이용되거나 찜질팩 등에 이용된다. 위에 답 나와 있네. 비열 제일 큰 애 누구야? 물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열팽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팽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이 뭐야? 이렇게 커지는 게 팽창이야. 뭐 부피가 커지든 길이가 길어지든 이게 이제 팽창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열에 의해서 팽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물질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질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왜 길이가 커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왜 부피가 커지는지를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활발해지겠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입자 구조가 되어 있어. 근데 온도가 올라갔어.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있던 애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많이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러면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지. 그치? 입자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열팽창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가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전체 물체는 어떻게 돼? 길어지거나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먼저 이제 고체 봅시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따닥따닥 고체를 이루는 입자의 배열이 거의 붙어 있어. 거의 붙어 있고 제자리에서 이제 진동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얘가 어때 돼?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가 약간 멀어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부피가 커지거나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에 반해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 사이가 조금 더 떨어져 있어. 고체에 비하면 입자 사이가 조금 더 멀어져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그럼 여기 가열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 조금 떨어져 있던 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게 더 멀어지겠지. 더 활발해지겠지.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니까 액체도 어떻게 돼? 팽창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액체의 열팽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기체는 안 나왔는데요? 기체는 자 여기 보면 고체와 액체의 경우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 쉽게 말하면 고체로 보면 철의 열팽창 정도하고 알루미늄하고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철이나 알루미늄이냐 혹은 금속이다 하더라도 구리냐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혹은 액체도 마찬가지야. 액체가 글리세린이냐 콩기름이냐 물이냐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팽창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기체는요? 기체는 왜 안 나왔어? 기체는 안 나왔네. 우리 책에 보니까 기체는 따로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야. 온도와 기체의 부피 간에 관련된 얘기를 배우게 될 거야. 그때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될 건데 수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다 팽창이 똑같이 일어나게 돼. 온도에 따라서. 이걸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될 거야. 물이나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른데 기체의 경우에는 모든 기체가 열팽창하는 정도가 같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자, 고체는 약간 팽창이 될 거고 액체는 그거보다 조금 더 팽창이 될 거고 기체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많이 부피가 팽창이 된다라는 거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게 물질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어때? 부피나 길이가 팽창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액체의 열팽창. 우리가 음료수 이따 가서 한번 봐봐. 음료수 사러 가서 음료수 매대 보면 위에 이만큼씩 비어져 있어. 그치? 심한 경우에는 막 이만큼도 비어져 있어. 음료수.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밖에 안 채워져 있어. 야, 이거 1.5리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위에가 비어 있다고. 왜 그래? 이게 한여름 같은 경우에 이 음료수들을 보관하는 창고나 아니면 이동하는 과정 중에 햇볕에 노출되고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되면 얘도 뭐가 돼? 팽창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 여기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요만큼의 액체가 흘러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을 가득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공간을 비워두게 된다라는 거. 이건 액체 열팽창으로 해서 흘러나가는 걸, 흘러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다리 같은 데 보면 이음새 부분에 공간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하나로 그냥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이음새 틀이 있어. 그러면 얘가 뭐야? 한여름 되면 얘도 도로에 그 아스팔트 그 부분도 팽창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 팽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닿겠지. 그러다 겨울 되면 다시 벌어지고.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이게 만약에 그냥 일자로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팽창이 일어나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 땅이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리 이음새에 틀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이 철근 콘크리트 안에 보면 철근이 들어 있어. 철근을 놓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가지고 굳히면 이게 강한 강도로 지진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안에 철근을 집어넣을 건데 만약에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한여름에 지금 같은 한겨울에 보면 얘가 수축하는 정도가 다르면 얘가 중간에 이렇게 지금 묻혀서 굳어 있는데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얘가 열팽창이 더 크면 이게 터지겠지. 그러니까 이 철근이나 콘크리트는 열팽창 정도가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따가 집에 가서 아파트 외벽 한번 봐봐. 가스관이 중간중간 이렇게 디귿자로 꺾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송유관도 마찬가지. 기름을 전달해주는 이동하는 송유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디귿자관을 이어서 만들게 되면 혹시라도 이게 여름에 팽창을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겠지. 늘어나게 됐었을 때 뭐야? 이게 그냥 일자로 쭉 되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 휘어져 버리거나 중간에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디귿자관을 이어서 열팽창에 의한 사고를 막아주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알코올 온도계 있지. 온도계 보면 그 빨간색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게 알코올 온도계, 이제 눈에 잘 보이게 빨간색 색소를 타는 건데 이것도 액체가 에탄올이 온도에 따라서 팽창이 되고 수축이 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그 다음에 치과에 가면 이빨을 치료를 하면 중간에 떼우는 그 재료 충진제라고 하는 것을 이빨하고 비슷한 열팽창 정도를 가진 물질을 이용을 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뜨거운 국물도 먹고 하게 될 때 치아도 마찬가지로 열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팽창이라면 수축도 일어나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팽창이 일어날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지니까 수축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빨 떼어놓은 그 재질하고 이빨하고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 붙여놓은 거 또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비슷한 열팽창이 비슷한 정도의 비슷한 물질을 치아 충전제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 열팽창에 의한 현상과 활용, 요 얘들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메탈, 영어로 바이메탈은 이거야. 바이메탈이야. 자, 영어 잘하는 유진아, 바이가 뭔 뜻이야? 바이. 서진아, 바이가 뭐야? 바이. 지원아, 너밖에 없어. 바이가 뭐야? 그렇지. 두 개. 맞아, 두 개를 뜻하는 거야.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놓는 게 바이메탈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서로 다른 금속을 서로 다른 물질을 이렇게 서로 붙여놓게 되면 얘의 열팽창 정도와 얘의 열팽창 정도가 다르겠지. 왜?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온도를 이렇게 가해주면 얘가 확 늘어나고 얘는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그 성질을 이용한 게 바이메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를 바이메탈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위아래 색깔로 구분을 해놨지. 서로 다른 물질이야. 그런데 이 두 물질은 서로 열팽창 정도가 달라.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밑에 회색 부분은 열팽창이 커. 여기 주황색은 열팽창이 작은 애야. 그러면 여기 가열을 해주면 열팽창이 큰 애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얘는 조금 늘어나게 될 거야. 팽창이. 그런데 이게 두 개를 붙여놨어. 그러면 열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열팽창이 많이 일어나고 얘는 적게 일어나니까 얘가 이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맞아? 요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할 거라는 거지. 자, 열팽창 정도가 큰 애가 많이 팽창을 하게 되니까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가열을 했을 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은 애를 두 개 붙여놓은 상태에서 냉각을 시킬 거야. 냉각을 시켜지게 되면, 냉각을 시키면 열팽창 정도가 큰 쪽은 많이 수축이 될 거야. 얘는 적게 수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냉각을 시키면 열팽창 정도가 큰 이쪽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렇게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서로 붙여놓고 가열이 되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구부러지고 냉각을 시키면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이걸 어디에 이용하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 쓰는 전기 주전자 있지, 무선 전기 주전자가 이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안에서 보글보글 끓으면 이 안에 전기를 연결해주면 여기 열선이 있어. 열선이 물을 계속 끓이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한없이 계속 끓이는 게 아니라 물이 100도가 딱 되면 어때? 이 바이메탈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로 뭐가 흐르는 거야?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러다가 이게 온도가 낮을 때는 붙어 있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 계속 이 열선이 가열이 돼서 끓다가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이 되면 얘가 바이메탈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 전기가 끊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보글보글 끓던 전기 포트가 순간 탁 하고 꺼지게 되는 게 바이메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 그 다림이 있지. 다림이 이렇게 온도를 설정을 해놓고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막 옷을 다리다가 어느 순간 그 온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다리미가 자동으로 싹 꺼져. 이게 왜 그래? 가운데 그 안에 바이메탈이 있어. 그게 다시 이제 다리미 온도가 낮아지게 될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되어 있던 바이메탈이 또 이렇게 내려가면 붙어. 그러면 또 전류가 통하니까 또 뜨거워졌다가 어느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다시 또 떨어지고. 이게 이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옷을 다림질하는 그 다리미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 요 바이메탈이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소방 점검 나왔을 때 따라랑 하고 울리게 되지. 그 여기에도 들어 있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부분에도 바이메탈이 들어가 있어. 여기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뜨거워지면 저 센서에 바이메탈이 가서 붙어.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울려? 벨이 울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메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기 뜨거워지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터져가면서 불을 진화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바이메탈을 이용을 하게 된다. 자, 전원을 연결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될 거야. 그러면 바이메탈이 휘어지게 될 거야. 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전원이 차단이 돼서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이메탈이 될 거고 75쪽 탐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의 열팽창 관찰하기.
자, 이번 탐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액체 열 팽창 정도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물하고 에탄올에 색깔을 다른 색소를 집어 넣은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 가득 채울 거야. 그리고 여기에 고무 이런 식으로 고무 뚜껑 여기 가운데는 비어져 있어. 이거를 막아놓고 여기에 뭘 꽂는 거야? 유리관을 꽂아놓고 여기를 입구를 이제 밀봉을 하게 되는 거야. 이쪽 부분 공기가 통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 열팽창에 의해서 얘가 부피가 커지게 되면 위로 이렇게 볼록하고 그 색소 물이 색소 에탄올이 올라오게 되겠지. 요거 이렇게 수조 안에다 넣고서 여기에 처음 높이를 표시를 할 거야. 처음 높이를 표시한 다음에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붓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물하고 에탄올의 부피가 어떻게 팽창이 될 거라고. 팽창이 됐었을 때 이 높이가 어떤 애가 더 높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는지를 비교를 해보자.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니까 화상에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결과를 보면 액체의 온도, 뜨거운 물을 넣었으니까 이 안에 어떻게 되겠어? 전도에 의해서 이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거 열평형. 그치? 열평형에 뜨거운 물에 열이 어디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얘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는 어떻게 되게? 높아지게 되겠다. 액체가 열팽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보다 에탄올을 채운 플라스크의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가 더 변화가 크다. 처음 높이가 여기라고 했었을 때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물은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에탄올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열팽창 정도가 물보다는 에탄올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뜨거운 물에다가 넣었는데 둘 다 팽창이 일어나게 됐어. 열팽창이 일어나게 됐어. 그런데 물보다는 에탄올의 높이가 더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열을 가하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활발해지므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그러면 물질의 길이와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액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열팽창 정도는 물질에 따라서 어때?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졌대. 열팽창 정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정리됐니? 자, 요거를 다른 주제, 같은 주제, 다른 탐구. 고체의 열팽창을 관찰하는 간단한 실험이 있어. 자, 종이와 알루미늄 박 쉽게 말하면 호일, 알루미늄 호일 갖다가 두 개를 직사각형 모양을 두 개를 붙여놓고서 잘라. 두 개로 자르는데 여기에 옷걸이 놓고서 한쪽은 알루미늄 박 쪽이 바깥쪽으로 오게, 한쪽은 종이가 바깥쪽으로 오게 똑같이 접어놔, 걸어놔. 그러놓고서 밑에 핫플레이트로 가열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알루미늄 박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한 조각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지더래. 그런데 종이는 바깥쪽, 알루미늄 박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 애는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되더래. 자, 즉 어느 쪽으로? 종이 쪽으로 누가 열팽창이 크다라는 거야? 자, 얘는 종이 쪽으로 휘어지고 얘는 바깥쪽으로 휘어졌다. 열팽창 정도 알루미늄이 종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한쪽은 알루미늄 박, 한쪽은 종이만 이렇게 놓고서 밑에서 가열을 했더니 알루미늄 박이 종이보다 더 열팽창이 크니까 그 반대쪽으로 휘어지게 된다라는 같은 주제 다른 탐구야. 위에는 액체 가지고 여기는
고쳐가지고 진행을 했다. 결국에는 열팽창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됐니? 요거 밑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어. 옳지 않은 것. 가열하면 물질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한다? 맞지? 가열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가 증가한다? 입자 크기가 증가한데? 입자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했지. 입자 크기 얘기는 안 했어.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아. 어떠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기본 입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될 거야. 크기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 가열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가열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액체와 고체의 열팽창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특성,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 2번이 답이 될 거고. 이 탐구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액체를 가열하면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가 높아지는 까닭을 액체 입자 사이의 거리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뭐라고 하면 될 거야? 서진아? 유리 가해지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가 커져서 액체 높이가 높아진다.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액체를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액체의 높이가 높아진다. 이러한 뉘앙스를 쓰면 된다. 됐어? 이해 돼? 시원이 돼? 유진이 돼? 자, 그러면 물과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를 비교하시오. 누가 더 커? 에탄올의 높이가 더 높아졌지. 물보다 더 높다고 했으니까 열팽창 정도 비교하면 누가?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상태에 따른 열팽창 정도. 일반적으로 액체가 고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더 커. 액체가 더 커. 액체보다 기체가 훨씬 더 크다.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열팽창 정도가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오른쪽에 개념 확인 문제 4번,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면 두 금속 A, B를 붙여 만든 바이메탈이야. 바이메탈이니까 열팽창 정도가 다르겠지. 그러면 바이메탈이 휘어진 모습을 나타낸 거야. 열을 가했을 때, 냉각이 아니라 열을 가했었을 때 지금 B는 많이 늘어나고 얘는 적게 팽창이 된 거야. 얘는 많이 팽창, 얘는 A는 적게 팽창. 열팽창 정도가 누가 더 커? B가 더 크니까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쪽으로 휘어지겠지. 그러면 열팽창 정도가 큰 애 누가 되겠어? B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냉각을 시켰다. 냉각을 시켰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열팽창 정도가 누가 더 큰 거야? A야. 냉각을 시켰을 때 많이 구부러지는 쪽이 뭐가야?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는 거야. 반대야. 뭐? 가열했을 때랑 냉각을 시켰을 때. 요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왜? 유진이 틀리라고. 시온이 틀리라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냉각도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우리가 이 열팽창하면 열을 주어서 팽창만 생각을 하는데 수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시키는 내용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많이 틀렸네. 이거 잘 보자. 열팽창과 관련된 뭐와 관련된 열팽창과 관련된 현상 고르라는 거야. 뭐? 열팽창만. 뚝배기에 담긴 음식은 천천히 식는다라고 했어. 아까 뚝배기 얘기 뭐였어? 그 다음에 양은 냄비 생각을 했었잖아. 양은 냄비 이거 뭐야? 비열 차이지. 비열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빨리 식고 천천히 식고 그 얘기지. 뚝배기에 담긴 음식은 천천히 식는다? 얘는 뚝배기는 비열이 크거든. 비열이 큰 애거든.
열팽창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x가 되겠지. 이해됐니? 열팽창에 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비열 얘기를 했으니까 틀렸고. 달이나 철로의 이음새 부분에 틈을 둔다? 이렇게 틈을 주는 건 뭐야? 이게 팽창이 됐다, 수축이 됐다 그거지. 이거 열팽창 얘기가 맞네. 달이나 철로. 아, 철로도 마찬가지야. 기차 보면은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 있지. 철로가 중간에 뚝뚝뚝뚝 끊겨.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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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왜 그래? 그 이음새 부분을 지날 때마다 덜컹덜컹 되는 거지. 왜? 얘는 한여름이 되면 이렇게 이 철길이 약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열팽창에 의해서 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음새를 둔다. 계곡물에 수박을 담가놓으면 수박이 차가워져. 맞지? 차가워지지. 이게 뭐야? 지난 시간에 배운 열평형 얘기지. 열평형. 열평형이잖아. 찬물에 그치? 열평형 얘기잖아. 열팽창하고는 다른 내용이니까 틀렸지. X가 되어야 되겠다. 여름에는 전깃줄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전깃줄이 팽팽해진다. 아까 우리 요 전깃줄 얘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전신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는 뭐 이런 게 없지만 이렇게 송전탑의 이 전선을 보게 되면 이게 팽팽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겨울이 되면 이게 수축이 일어나게 되니까 팽팽해지겠지. 그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딱 해놓게 되면 팽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엔 이렇게 늘어뜨려 놓을 거야. 그러니까 늘어져 있으니까 여름에는 팽창이 일어나니까 더 많이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고 겨울에는 어떻게 돼? 그거보다는 살짝 당겨진 형태로 되어 있어. 이렇게 전신주도 전선에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유격을 두어서 설치를 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름에는 전깃줄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전깃줄이 팽팽해지는 거 열팽창 맞네? 가스관이 휘어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 만들어 놓으면 어때? 열팽창이 일어나서 얘가 살짝 늘어난다 하더라도 열팽창이 의해서 길어진다 하더라도 끊어지는 현상을 막겠지. 끊어지면 어떻게 돼? 가스가 새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팽창과 관련된 현상이 되겠습니다.